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다들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죠? 너무나 많은 희소식들로 굳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지 않아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반복되는 계속되는 상담을 할 때마다 저 역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공통적으로 많은 투자하는 분들의 실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가장 많은 큰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는 좀 객관적인 사례를 갖고 경험을 갖고 이 경험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현장의 경험을 한 거지 이론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반면에 개인들은 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겠지? 라는 이게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투자는 투자답게 해야 하는데 나는 투자를 하러 왔지만 땅이라는 물건을 사는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고객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투자 상품 중에 땅을 선택한 거니까 땅을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땅의 상품은 너무나 잘 찾아오셨죠. 언제나 인류가 탄생하고 계속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금융자산이 아니라 식물자산을 안전적인 식물자산 쪽으로 이 안 좋을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때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우리 사람이 100년에 한 번, 100년도 못 살고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고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고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100년이 넘는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하는 그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그 위기의 이 패턴이 오는 경제적인 위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간을 갖고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라든지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나 이런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가 올 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가 좀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좀 횡설수설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이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징이 뭐냐? 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금융 쪽이 투자해봤자 수익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는 자체가 손실이라는 걸 인식한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부터 부모님들부터 주변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게 무슨 말이냐.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땅은 정직하고 도급에도 뺏어갈 수 없고 되게 많은 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자산 땅으로 많이들 위기가 올 때마다 많은 부자들부터 해서 기업들도 해서 다시 이렇게 기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으면서 금융이자보다도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투자 쪽에 기업도 개인도 다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즉흥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나마 지역을 선별을 했어요. 정말 가까워서 선택한 사람은 정말 복이죠, 복. 왜냐면 처음 초보자들이 투자할 때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 실수가 뭐냐, 개발 계획이 있어 돈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가깝고 아는 지역,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 한계에 상당히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또 뛰어넘으면 또 어떤 고비가 오냐, 내가 지금 개발지, 앞으로 천지개벽이 돼서 완전히 탈바꿈될 개발지에 내 인생을 투자하러 왔는데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개발지 땅을 사러 왔는데 정작 본인들은 개발지가 아니라 개발지죠. 그것도 괜히 맞선 개발지지만 이제 개발지에서도 핵심지역 있잖아요. 중심 핵심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신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는. 근데 되게 많이 보게 되면 영상도 보고 많이 공부도 했다고 하시는데도 어디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왜 그 지역을 선택했냐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예요. 가까우니까, 인접지니까.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좀, 저는 이제 제 깐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그 근거들이 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도 저만 그런가 봐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의 특징들은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맞네, 그러네 정말? 라고 그게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되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2021년도에 오늘 투자할 때 오늘 핫한 곳을 봐요. 내 눈에 핫한 곳을. 핫할 것 같은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핫할 것 같은 곳이거나 내 마음에 드는 곳,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 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가끔씩 오면은 그 느낌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개발지에 토지 투자를 얼마큼 해보셨어요? 땅을 얼마큼 사고 팔고 해보셨어요? 본인 거요, 남의 거 말고. 경험이 없대요. 은행에 이제 의자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은행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땅은 안전하니까 땅으로 투자하려고 지금 이제 막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느낌 촉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죠. 이 일을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하신 분들도 감히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되게 많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선별해서 고객님들한테 매물을 추천을 해주는데, 경험도 없으시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정확한 그 숲의 새만금 전체 숲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전체 숲의 관점에서의 어떤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아주 깊이 있는 본질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촉을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다른 질문을 들어봤을 때 어떤 분은 그러네요, 그렇겠구나, 맞네요, 이렇게 이해가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절대 공감 못해 라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래, 땅에 이제는 어느 분들 정도는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 용도 정도는 구분을 하시고요.
도로에 붙은 땅을 사야 한다는 정도까지 인식을 하셨고요. 또 건축이 가능한 뭐 3m 도로에 사야 한다라는 거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개발될 개발 지역에 4m 도로에 붙은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2차선 도로, 1차선 4m 도로에 붙은 땅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런데 또 판단력도 빠르고 어떻게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땅을 원해요. 그리고 전혀 현장과 지금 현재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 새만금이란 이 토지 시장의 지금 개발 단계와 보상 단계와 여러 가지 매물들이 현지인에서 타지인으로 바뀐 그런 것들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알았고 오늘 왔으니까 그냥 자기의 해보지도 않은 기준으로 계속 기준을 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야 여자 뭐 이런 얘기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상 현장에 가서 알아야 할 내용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서 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 관점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또 어떤 분별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제 하는 게 뭐냐, 나는 강남처럼 될 곳을 사러 왔는데 지금 강남 그리그리하게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도로에 붙은 거 아니면 못 하는 거죠. 4m 양반이죠. 2m 2차선에 붙어야만 하는 분도 있고 4차선에 붙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를 들면 3m 도로들이 농로들이 있는 길이 앞으로 2차선으로 4차선으로 8차선으로 되는 곳을 와서 사면서 내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2차선 나 있고 4차선 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남에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와서 투자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네들이 강남에 투자할 때는 도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뚝 박아놓고 여기가 뭐야 이러면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시개발 계획만 보고. 그런데 몰라도 이제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주 심란하고 너무 극히 심란한데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용도가 허가되어 있는 앞으로 신도시가 될 곳을 사러 오셨다는 거. 그 땅이 돈이 된다는 거. 여러분 눈에 정말 심란해서 나 참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나 정말 이 돈으로는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돈인데 내가 이때까지 40년, 30년 이렇게 모은 돈이 나 이렇게 못하겠다. 그 땅이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삐까뻔쩍하게 될 개발이 될 지역을 사러 오신 거지, 개발이 된 곳,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건 너무 잘 보이는데, 도시개발 계획도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다들 얘기해 주잖아요. 새만금에 대한 것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기본 계획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같이 전문가들이 어디에 근거를 하냐, 다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과 견해에 대한 얘기들을 또 어떻게 되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도 뉴스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냥 그 뉴스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시는 분. 근데 뉴스를 여러분들도 다 보시잖아요. 뉴스에 대한 것들을 갖고 전문가가 또 추가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해주지만 고객님들도 뉴스를 보고 어떤 그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분별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로도 지금 뭐 아직도 새만금을 고민하시는 분은 공부가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이에요. 준비가 솔직히 안 된 분이에요. 그런 분 와봤자 어렵죠, 솔직히. 그런 분이 눈에 혹 보이게 뭐 4차선에 2차선에 예쁜 도로에 붙어있는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도로들 그런 땅 사기 어렵거든요. 그런 땅도 없고 요즘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공부가 덜 된 분이어서 저는 이제 새만금에 대한 것들은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새만금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하신 분은 그건 기본적인 거를 파악하고 오신 분들이 실제 현장에 와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내용을 다 알고 왔는데 이 지금 새만금의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 어떤 타이밍인지 뭘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뭐 때문에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당호 가서 정말 좋은 땅이고 정말 귀한 땅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에서 오늘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오늘 가장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만 해줄 수 있는 그 꿀팁 그거를 얘기해 드리는 게 제가 가장 이 시점에서 투자하시는 분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 투자 실전 투자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그 중심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 뉴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더 뭐 어떤 새만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개발될 곳을 사러 왔다고 하는데 사는 땅들은 개발이 되어 있고 아직 개발 계획은 없지만 멀쩡한 도로 2차선, 4차선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솔직히 2차선, 4차선에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개발 계획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개발 계획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서 봐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무례할 정도로 와서 말해봐요. 왜 말을 안 해줘요? 막 이래요. 아니 내가 왜 말해줘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솔직히 고객님이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팔으면 뭐 네가 좋지 내가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분 너무 무례하신 분 정말 아주 간혹가도 드물게 그런 분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왔다 갔다 이게 둥지 없이 돌아다니시는 고객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좀 충분히 분별하고 나서 딱딱히 이 사람하고 가봐야겠다 라고 딱딱딱 가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가 이제 그걸 잘 아셔야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매물 A급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A급도 나오지도 않지만 A급 주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왜냐면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중개사들끼리 엉키고 섞이는 걸 다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잘 그걸 또 해야 한다라는 거, 뭐 신중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개발지 아주 신나서 새롭게 거듭날 개발지를 사러 온 거지. 내가 어느 정도 개발된 것을 사러 온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구분하시라는 거. 제가 그 전에 영상으로 구도심과 현도시, 신도시와 구도심 이걸 구분하는 부분에 영상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 올렸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구도심하고 신도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인접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땅 가격이 어느 곳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을 혹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가장 높은 지역,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명동이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어, 강남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땅값이 가장 높은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땅값이 왜 높은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극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99%라고 하고 싶어요. 99%의 모든 분들이 인접지. 그래요. 전문가들도 인접지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 또 그것도 전문가도 99%라고 저는 봐요. 거의 다 인접지 가까운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나 1단계적인 부분이고 2단계를 한번 생각하면 이 얘기를 저는 참 많이 해요. 어떻게 이게 분별할 기준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이 살 때 내 눈을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걸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팔 때 타이밍에 이 대한민국 새만금에서도 부안에서도 어디가 가장 핫하겠는가 생각을 해야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21년도에 땅을 사요. 그러면 빠르면 5년, 3년, 5년, 그리고 이제 늦으면 7년, 10년, 그러면 더 갖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돈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이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용도가 허가되어 있는 것을 하면서 또 기가 막힌 조건은 뭐냐면 개발 계획에 계획도로가 있고 현재 도로가 있으면서 개발 계획 도로가 있고 보상까지 끝나 있다. 야, 진짜 최고의 매물이죠. 최고의 매물. 지금 그런 매물이 지금 부안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거에서 0.02%도 안 돼요. 그 0.02%도 안 되는 걸 내가 차지하시려고 하면 안목이 달라야 돼요. 그게 확연히 달라지는 시점이 뭐냐? 살 때는 그 누구도 몰라요. 개인들은 몰라요. 왜 그 누구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일반인들 개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살 때 몰라요. 살 때. 나무를 심는데 이곳인지 저곳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기준에 여기가 그냥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하고 가까우니까 등등등 논리적으로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나무를 심죠. 하지만 팔 때 보면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부동산은요, 살 때 핫한 곳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팔 때 핫할 곳을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 내가 언제 살지도 언제 팔지도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건물도 질 수 있는 거고요. 막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관점, 우선순위의 어떤 투자의 이 기준을 삼지 않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딘지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일정 기간에 얼마의 수입을 하고 이때쯤 팔아야 돼. 만에 하나 내가 하게 되면 이럴 거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기준을 갖고 보셔야 하거든요.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수익률도 나는 이 기간 안에 이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정하고 출발한 사람이 투자를 정말 잘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많이 해요. 많이 되면 좋죠. 이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인 수익을 벌려고 해야지 많이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원하시면 안 돼요. 기간 대비. 기간을 짧게 얘기하면 돈을 이렇게 하고, 돈이 많이 벌면 기간이라도 길면서 어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간도 짧죠, 금액도 조금이죠. 근데 돈은 많이 벌고, 그러니 그게 싼 땅하고 넓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팔 때 타이밍이 되면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가는지 이제 그 무지했던 98%가 다 알아요. 아이고 저기였구나.
저기가 메인이었네. 그때가 여러분의 팔타임이거든요. 그때를 못 보고 내가 지금 보이는 중요하지 어떻게 않으면 잊지 말고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연연하면서 투자한 것이 팔타이밍에 완전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팔타임을 생각해라. 내가 2025년도, 2030년도 이런 계획을 했을 때 그 지역에 가면 갈수록 더 핫한 지역이 어디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 그냥 무작정 인접지가 최고지 않겠냐. 오늘 분도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잼버리 개최 지역 앞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카페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고 뭘 해도 다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잼버리 앞이니까, 관광단지 앞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앞으로의 관광을 하고 다닐 사람들의 핵심 경제 인구를 좀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관광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원스톱이에요. 한 곳에 가서 다 하고 놀고 하지, 관광지 가서 여러분들 관광지 여기 됐어, 이만큼 봤으니까 주변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 관광지 처음 갔는데 관광지도 다 못 돌고 와요,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해 주시라는 거. 인접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구 밀집이에요. 인구 밀집. 대한민국에서 새만금에서 부안에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도시지역 형성된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 새만금 부안에서 가장 밀집될 것 같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면적과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그걸 분석하셔야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할 때 매물들이 없어? 그럼 나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지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자금이 없는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바란다고 모든 분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게 제가 처음이라서요. 처음이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여기서 토지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처음 아닌 분 없어요. 다 처음이세요. 처음이라고 똑같은 선택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요. 배우고 또 그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처음이라서 다 그러지 않아요. 처음인데도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투자하는 목적, 내가 만에 하나 이 정도 때는 팔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때 잘 버티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여기다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은 나오겠지? 그러고 들어가는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많이 벌어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분이 훨씬 많죠. 정말 많아요. 그게 98%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이에요. 또 투자도 처음이에요. 아파트 갭 투자도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진지하게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방면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돼요.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되신 분이고 준비가 안 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인구 밀집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인접지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인접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야 돼요. 왜요? 인구가 밀집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땅값이 제일 비싸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주거지 있으면서 일터가 있어야 하고요. 일터, 사람이 일하고 먹고 자고만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문화시설이에요. 놀거리,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것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인접지인데 영화관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중심권으로 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라도 한번 보고 뭐라도 살려고 하면 다 시내로 나가요. 근데 인접지가 비싸던가요, 땅값이. 시내권이 비싸던가요, 땅값이.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구 밀집 뭘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입지죠. 근데 입지 말고 다른 거 다 따지고요. 땅 가격 따지고요. 땅 모양 따지고요. 뭐 입지 말고 다 따져요. 입지를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건 불확실성이라고만 아무리 근거와 사례와 자료를 보내줘도 답답하죠. 그거 빼고 다 봐요, 솔직히. 이제 거기에서 조금 뭐 공부됐다고 하시면 또 용도에 빠져서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용도에서. 좀 안타깝죠.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렇지만 또 이해는 하지만 안타깝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 좀 이렇게 전문가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좀 진중하게 듣고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때 참 애석해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또 스스로 안 될 말들을 해요. 뭐 나와 인연이 아니겠죠. 뭐 이런 말, 땅. 이런 땅, 그 땅이 얼마나 어렵게 나온 땅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해드려도 지금 매물들 상황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을 살 수 없을 바에는 이 땅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1순위, 2순위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매물이 없다라는 정도라도 인식을 하신 분들은 귀인 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말할 때 그래요. 70% 80%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70% 80% 100%를 바라지 마세요. 물론 땅은 100%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100%를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 땅값으로 땅 기준으로 땅 모양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A급 매물을. A급 매물은 우리 전문가가 만듭니다.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는데 그 A급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세 가지예요. 처음 토지 투자하면서 처음 개발지 토지 투자. 이게 토지 투자라는 게 조금 말을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개발이 될 곳을 사야 돼요. 개발이 된 곳이 아니고요. 자, 개발이 된 곳은 어떠냐? 상업용지 있죠. 도로 4차선, 2차선 반듯하게 아스팔트 다 깔려 있죠. 자, 그곳을 보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가 구도심 아니야? 개발 끝난 거 아니야? 그거 보시라고. 앞으로 개발될 곳은요, 묘지도 있고 녹록길 있고 정말 감사하면 시멘트길이 있고 막 그래요. 정말 더더욱 감사하면 정말 아스팔트 깔린 4m짜리 도로에 붙어있는 땅도 아주 드물지만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왜 그게 기준이 헷갈려? 도시개발 계획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알려주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 안다고 알 수는 없죠 하면서 또 선택은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첫 번째 중요한 되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개발지를 사러 온 거야. 심란한 천지개벽할 벌판을 사러 온 거야. 아니면 도시들이 개발되어 있는 곳을 사러 온 거야.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하시라.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살 때가 아니라 팔 때 핫한 곳을 찾으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 되고 관점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인구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내권을 사시라는 거예요. 인접지보다 소도시보다 중소도시보다 더 중요한 건 시내. 이 새만금 부안에서 가장 시내권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 어디겠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시내로 먼저 시내가 형성되고 돈을 벌면서 거기가 돈이 거기서 그 땅값을 집가상승을 시키고 있으면 정말 그 소도시들 인접지들의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될 때 또 제2차, 3차 계속 끊임없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참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고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 살 때가 아닌데 왜들 사람들이 그렇게 집 마치 정말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 때라고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집은 갖고 있어도 자산 가치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낮아지죠. 그 이유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 얘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10대, 20대 애들한테 만날 때마다 제가 해주는 게 뭐냐면 땅을 먼저 사라는 거예요. 건축용지 도시의 개발 지역에 땅을 먼저 사서 그 집 살 돈으로 건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면 맨 위에 자기 집하고 아래는 상가 내놓고, 물론 입지가 아주 중요하지만 아니어도 자기 집이잖아요. 정말로. 근데까지 월세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다른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차도 사고 뭣도 하시라는 거예요. 재테크라는 건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 그 돈을 갖고 있는 주인은 오히려 여유롭고 평화로워야 돼요. 왜요? 공부. 내가 여유로워야 남의 해주는 말들도 듣고 지식들 계속 습득하고 독서에서 지금 미래의 정보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하는데 내가 더 바쁘잖아요. 그러면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은 이만큼 벌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헛짓을 딱 해서 홀라당 넘기고 이게 바로 공부하지 않은 맨날 일하는 노동자, 일반 대중들의 삶이에요. 아이고, 금에도 발등을 막 찍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돈이 없어도 당연히 성실한 그 매달 나오는 돈은 있어야겠죠. 그걸 만들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계속 쌓여요, 자산이. 첫 번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선택들을 안 해요. 하지만 아무리 지금 현재 돈이 많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선택들이 실수하는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당연히 끝도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진짜 땅으로 3년, 5년 투자하잖아요. 30년, 50년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땅을 사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땅으로도 노동을 해요. 계속 사고 팔고요. 결론은 뭐냐? 정말 핵심 지역의 요충지의 핵심 땅을 갖고 있는 분 10년 후하고 도로 붙었고 그 싸다고 넓다고 사갖고 계속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수익이 더 누가 높은지 한번 봐보세요. 왜 그렇게 부산나게 매번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사람의 관점이에요. 투자가의 성향이고. 그런 것들도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투자해서 바로 사서 바로 돈 되는 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돈 되면 바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지 마시고, 얘가 잘 자라주면 더해서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 해주고 매달 다 알을 잘 낳아주는데 왜 굳이 얘를 잡아먹어요? 알을 낳아주면 이 알을 또 하나를 부화를 잘 시켜야죠. 알 낳아준 걸로, 이 알 낳아준 걸로 또 하나를 부화를 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또 잡아버려요. 잡아먹어요. 목돈 만들려고. 그래서 그 목돈 만들잖아? 그 돈으로 또 투자하려고 하면 그 자리, 그 위치 절대 선점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가냐? 사이드로, 인접지로, 변두리로 가야 돼요. 그때는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정말 항상 가족같이, 동생처럼, 누나처럼 뭐 이렇게 정말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말을, 지인이 해줄 수 있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